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대한해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0588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6일 화요일 4시 2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개인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투자의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대표적인 해상화물 운송 산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벌크선이 주력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뭐 철광석이나 석탄 이런 이제 화물 원재료를 날라다 주는 배를 이제 우리가 벌크선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벌크선사 같은 경우에는 BDI 지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BDI 지수라고 해서 발틱 운임 지수가 되겠는데, 이게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BDI 지수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용선, 특정 기업과 장기적인 계약을 통한 매출이 전반적으로 이제 주력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운송 지수가 운임 지수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실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한전이나 포스코 같은 기업들과 한 10년, 20년짜리 장기 계약을 통해서 그 기업에 필요한 원재료를 날라다 주기 때문에 BDI 지수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그렇게 실적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그렇게 이제 뭐 떨어진다라고 해서 주가가 막 실적이 나빠지고 BDI 지수 올라간다고 해서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이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익의 안정성을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운임 지수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이익의 안정성이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대한해운이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어요. 한 2천억 규모죠. 2천억 규모의 이제 유상증자를 했는데, 과연 이걸 이제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올해 예상되는 이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솔직히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작년에 8,841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8,895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적인 측면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전년 대비해서 올해 뭐 그렇게 크게 나아진다거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뭔가 실적, 여기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 좀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적 모멘텀이 아무래도 좀 동반돼야 되겠죠. 동반돼야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이후에 추가적인 실적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거나 수급이 몰려갈 텐데, 딱히 뭐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뭐 크게 나아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기대할 요소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는 결국에 수급밖에 없거든요. 수급,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리는 거,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리는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 구간에서, 박스권 구간에서 외인들과 기관들이 이 종목을 바라보는 행태가 어땠습니까? 단타였죠. 예,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하루 파는 그런 이제 매매의 형태를 외국인과 투신이 보였죠. 얘네들은 왜 그런 형태를 보였을까요?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가 앞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이제 회사였다라고 하고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봤으면 이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싸다라고 생각해서 얘네들이 마구잡이로 잡아들였겠죠. 근데 사실상 이 국면에서만큼의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매 형태는 단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가격이 외인들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부담이 되거나 비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샀겠죠.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큰 모멘텀이나 성장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 뭐 크게 기대되는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외인들과 기관들의 형태를 봤을 때 이전에 이 가격에서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타치고 빠지고 단타치고 빠지면서 가격적으로 좀 부담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수급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성장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동반되기도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물론 일각에서는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벌크선 운임지수도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거기에 따른 이 벌크선사들이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되는 이번에 유상증자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견도 동의를 하는데, 글쎄요, 뭐 제 관점에서는 굳이 뭐 저는 이제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막 받고 이런 거를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의 성장성이 좀 제한적이고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발생되는 추가 상장 물량, 유상증자의 추가 상장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감당할 거며 그 물량을 누가 다 받아서 그 소화시켜주고 또 다시 올리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물음표가 붙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있어서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이제 악재였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동안에 잘 지켰던 3,100원, 3,150원 정도를 이탈하면서 저점이 낮아졌고, 저점이 낮아지면서 동시에 이제 고점도 앞으로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해운이 어느 정도 이 흐름들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봐요. 이런 이제 하락 흐름들, 하락 추세선 이런 이제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랬을 때 지금의 자리에서는 단기 반등 한 번 정도는 좀 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전에 지지 라인이었던 3,100원과 3,150원 정도가 기술적인 좀 저항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를 이제 돌파해서 넘어가게 된다면 2차적으로 3,400원에서 3,500원 정도, 이 정도가 2차적인 저항대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추세선 상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갭을 메우면서 추세선 상단 자리, 이 정도가 이제 2차 저항대로서 전반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가운데 이제 올라갔을 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국면 속에서는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비중을 줄이거나 현금 확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짧게 끊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다가 오늘은 한 20만 주 정도의 매도를 보였는데, 최근에 들어온 물량들만 다 더해보면 한 90만 주 가까이 됩니다. 90만 주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한 20만 주 가까이를 매도를 친 거죠. 그래서 아직 단타 반등을 좀 기대하고 들어와 있는 한 70만 주 물량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 반등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RSI 상대 강도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30에 거의 근접하고 있고, 지금 주가의 위치가 추세선 하단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포지션이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흐름들이 생겼을 때는 점진적으로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줄여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유증 발행가액이 2,590원입니다. 뭔가 지금 가격에서 더 물론 이제 주가가 빠지는 만큼 발행가액이 또 조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데 어느 정도 이 가격을 좀 방어를 해주면서 옆으로 좀 기어가면서 성공적인 이제 뭐 유상증자를 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권리락 전까지는 그래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4월 말 5월 초 권리락 전까지는 그래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가격 방어를 좀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의 단기적인 방향성이 하방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하방 변동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가가 이제 좀 안정을 찾지는 못했다. 떨어지고 좀 더 흔들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안정을 좀 찾지는 못했고, 그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조금 이제 하락이 좀 멈춰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권리락 전까지는 주가를 좀 방어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서 권리락 전으로 주가를 반등을 시키면서 이 갭도 좀 메워주고 뭐 기술적 반등도 좀 해주고 이런 이제 흐름들이 예상이 되는데 뭔가 이제 4월 한 달 정도 기간에 사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올라서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큰 뭐 상승을 통해서 뭐 전고점을 넘어가는 이런 흐름들은 사실 좀 힘들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 반등 정도, 기술적인 반등 정도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는 그런 이제 전략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인들 기관들이 대부분 다 단타고 현재로서는 이 종목을 잡아주는 주체가 없습니다. 뭐 마땅히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가운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흐름들이 연속적인 상승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권리락 이후에 방향 전환하고 이렇게 좀 가기 전까지는 조금 이 대한해운의 주가의 대응은 좀 단기적으로 좀 풀어가는 게 어떨까 싶고, 그래도 지금 가격이 또 뭐 이전에 또 거래 터지고 막 이랬던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충분한 지지 이후에 단기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역시나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요 포인트라고 좀 보여져요. 조금 이제 더 흘러내리고 이런 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영역대에서 단기적인 반등이나 주가의 방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주 한 주 내에 이렇게 좀 옆으로 붙여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출현된다면 그 부분들을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의 좀 기회로 좀 삼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죠.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유상증자 물량이 나중에 또 추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6월 말쯤에. 지난번에 보니까 6월 30일인가 그랬는데 6월 30일쯤인가 그때 신주가 상장된다 그랬는데 그때 상장되는 주식수가 7,500만 주 가까이 돼요. 그럼 지금 이 대한해운의 발행 주식수가 2억 2천만 주인데 그 중에 약 한 3분의 1 되는 이 7,500만 주가 상장된다면 이 신주 물량에 대한 이런 부담감, 이걸 어떻게 또 이제 누가 해결해 줄 거고 누가 받아줄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어느 정도 이 주가에 녹아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한 6개월 정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동안의 그런 이제 유증의 물량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위에서 이제 계속 매물이 나오니까, 이런 유증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이제 매물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횡보해서 하락으로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대응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대한해운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과 함께 시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들을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주요 포인트 내용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9시, 현재 시간 9시죠. 그다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한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고요.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